안녕하세요. 재미섭 TV 통합사회 김정섭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연환경과 인간인데요. 전 시간에 우리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주요 개념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개념 혹시 떠오르시나요? 네, 선생님은 이 개념이 떠오르는데요. 정주환경 떠오릅니다. 정주환경. 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주환경이 좋을수록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접근하게 될 주제는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특히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자연재해 굉장히 많죠. 뭐 태풍, 가뭄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플러스 시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민의 의무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구조를 보자면 시민의 안전할 권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인간의 권리,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찾아서 이제 인간의 삶을 위협한 자연재해의 의미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상현상이죠. 기상현상이랑 지각변동 등으로 발생한다. 기상현상이라고 얘기한다면 태풍 생각하시면 되고, 지각변동, 지진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지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성을 볼 건데요. 일단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진이 언제 정확하게 일어날지 완전하게 예측하기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극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세를 보면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재가 된 거죠. 인간의 인위적인 자연 간섭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재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 또 정해지네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종소리를 좀 듣고 각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자연재해 종류는 지형 관련입니다. 첫 번째 지형 관련은 화산, 지진, 지진 해일 등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특히 이제 지진 이후에 이제 생기는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죠. 쓰나미 이런 것 등을 볼 수 있고요. 기후 관련 자연재해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홍수, 가뭄, 폭설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영상 이제 전 시간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좀 올려놨는데 오늘은 두 가지 동영상입니다. 경주 지진과 지진에서 살아남기,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실제 지진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인데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심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튜브에 공개된 여러분들과 연계된 이 영상은 조회수에 기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칫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게 조회수와 수익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 유튜버 중에서 몇십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의 수익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금 수익도 안 나고 있고 수익은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마시고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충 태풍 차바인데 차바가 왔을 때 차 보시면 차가 꼬꾸라져 있죠. 차가 이만큼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풍 차바의 위성사진 이렇게 있는데 태풍 썰 좀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때 겪었던 태풍 중에서 제일 강력한 태풍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태풍 루사였고 하나는 매미였습니다. 루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도다리 있어요. 우리 쌤 동네 용도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용도다리에 러시아 화물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다리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매미 때는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 이거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생긴 네. 부산에서는 이걸 산발이라 부르는데 테트라포트죠. 테트라포트. 이게 파도를 막아주는 하나의 큰 돌덩인데 뭐 거의 1톤 가까이 갑니다. 태풍 매미 때는 이제 부산 영도 가면 이제 해안 산책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이제 테트라포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즐비하게 있습니다. 테트라포트들 많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날아왔었어요. 예. 어마어마한 피해, 어마어마한 네, 강력한 태풍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 보시면 2016년 10월 제18호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서 제주도와 부산, 울산,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태풍은 괌 동쪽의 태평양에서 발생해서 한반도로 북상해요.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풍 진행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는 게 뭐냐면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쪽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죠. 동남아 이쪽 지역부터 태풍이 발생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이쪽으로 올라가냐면 우리나라는 편서풍 기후죠. 네, 편서풍이 붑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태풍이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태풍은 어떻게 돌고 있냐면 태풍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풍을 반으로 이렇게 갈라봅시다. 그러면 편서풍이 불고 태풍의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면 편서풍 더하기 태풍의 본래적 힘과 더해져 가지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태풍을 반으로 갈랐을 때 이쪽 부분을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바람이 더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는 지역은 굉장히 태풍의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위험 반원 예측이 좀 되겠죠. 위험 반원 예측은 일본 쪽으로 지금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이쪽 지역이 위험 반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두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제 법률과 헌법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법 중에 법, 최상위 법 이게 뭘까요? 네,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최상의 법은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뭐가 있을까요? 법률이 있습니다. 네. 법률 아래에 또 뭐가 있냐면 조례. 그 다음에 조례 아래에 명령과 규칙이 있다. 네, 이거는 또 사단원 뒷단원에 좀 더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좀 배워보시고요. 최상위 법 헌법 제34조 6항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건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월호 사건이 왜 국가의 책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법 알못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헌법 제34조 6항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가 공개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 헬기를 타고 이제 헬기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 영상을 보시면 수억 원대에 해당하는 헬기들이 다 정박해 있어요.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경들도 구조 활동에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사건에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회 계약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자유,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국가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당연한 권리, 국가가 우리에게 해줘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라는 겁니다. 자,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여기 두 가지 동시에 나오죠.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로 예를 든다면 학교는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되고요.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 왔을 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만 강조하게 되면 안 돼요. 의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을 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법률 조항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법률의 명칭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평상시 예보활동, 재난 대응훈련, 대피 요령 안내 등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풍수의 보험 등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등을 통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 보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노력으로서 지금 일환인 것이 지금 우리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등한시 경시 여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민의 권리 인식 및 재해 대응 노력인데 1번 모든 국민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대피 훈련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진 대피 훈련과 화재 대피 훈련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요. 자연재해 대피에 대한 신속한 복구,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청구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46쪽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례를 통한 지진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인데 자, 자료 1번을 보시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잠깐 여러분들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자료 1과 자료 2를 한번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밑줄을 그어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 자, 1번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자, 1번부터 한번 갈게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부에 위치한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의 고리. 자, 이런 지역은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경계부 안쪽에 위치해서 지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왔죠. 그러나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 문헌을 살펴보면 2년부터 1904년까지 기록된 지진은 2161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8년부터 2015년까지 1212회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최근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지진 발생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정말 큰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대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자료 2번은 보시면 화산과 지진의 나라 일본. 자, 일본을 보고 우리는 반면교사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16년 4월 일본의 구마모토현 규모 7.3의 지진으로 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7.3 정도면 엄청난 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밖에 안 죽었다는 것은 일본은 그전부터 지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죠. 자, 일본은 수차례 지진을 겪으며,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재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재난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95년 고베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을 때 6,500여 명이 사망한 거예요. 전면 수정합니다. 지진 대응 체계를. 그래서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연구와 투자를 거쳐 지진이 발생 예측이 될 경우에 5에서 10초 안에 비상 경보를 방송국과 통신사 자동으로 전파하는 긴급 지진 속보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면교사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사실 이런 속보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었어요. 지진이 발생한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문자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도 긴급하게 지진 관련 속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의무적으로 재난 대응 방제 교육과 실습 훈련을 받도록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나라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전체 건물들 중에서 내진 설계된 건물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진 설계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이제 건축 보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완 작업. 내진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벽을 세워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많이 안 무너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작업들이 보충 작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는 소방 시설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일본만큼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료 1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하여 써보자. 어떤 걸까요? 자, 포즈 버튼 누르시고 답안 작성 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반도는 자, 환태평양 조산대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지도로 볼 건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러나 최근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신문 이제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 있죠. 이걸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고리들을 보시면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들이 있는데 1월 22일 규모 8.0 파푸아뉴기니 8.0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지역도 보시면 이 정도의 어떤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7.6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역들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 네. 여기서 보시면 판과 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지구는 내부적으로 판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판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발생한 원인 잘 살펴봤고요. 자료 1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진을 대비해야 할지 말해보자.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의식을 좀 전환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도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큰 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은 신속한 대피 경보 발령, 건축물의 내진 설계 시스템 의무화,
지진 대피 실습 훈련 생활화,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진 예측 시스템, 예진 설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대피 훈련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번 다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살펴보고 가 상황에 적합한 행동 요령을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보자.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경우, 자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안내방송에 따라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하철의 문을 여는 방법,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보시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평소에 숙지해 두시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경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경우인데 지진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린 후 신속히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간 뒤가 아니라 나간다. 자 확인학습 1번 보겠습니다. 급격한 기상현상이나 지각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자연재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2번 화산, 지진, 지진해일 등은 무엇과 관련된 자연재해입니까? 그렇죠. 지형이죠. 지형 말고 뭐가 있었죠?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가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 3번에 1번 이제 OX 퀴즈.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하면 그건 신이죠. 아닙니다. X. 2번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인재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산을 깎았다 칩시다. 근데 산을 깎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주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벌목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자, 3번 모든 국민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 적극적 권리 행사에 대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정답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요. 적극적 권리 행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뭐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같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인데 다음 시간은 윤리와 관련된 관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준비를 좀 해두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밀수업TV 수업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남긴 그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